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무역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이제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정책 또 경제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이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 트럼프 2.0 이야기로 여러 언론을 장식하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특히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요,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하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크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이제 스탠스가 안정해서 이제는 무조건 성장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다. 근데 그 성장을 위해서는 무조건 소비 진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경제공작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여기가 이제 그 2022년도, 20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9가지의 큰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이번에 2025년도 내년도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번호가 제일 위에 있는 게 따라 나눠지는데 2024년도는 미중 관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자립의 이게 1번이었다라면 내년도는 소비 진작이 1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보통 나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추상적인 의미는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일단 무조건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중국이 거시 정책,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성장률 전망부터 재정, 통화 정책을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어나는 한 5개의 연속되는 정책 회의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국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내려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경제 성장은 5% 아까 나왔다시피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가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제 두 번째인데 12월 9일 날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1위부터 서열 1위부터 24위까지 모여서 전체 방향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과 증시를 부양시켜라. 그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처음 나왔나요? 네, 그 말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처음 나왔다. 지금까지 안 하다가? 네, 처음 언급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숨어있는 게 뭐냐면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 진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지금 중국 소비자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자산이 10억 있다가 지금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고 5억인데 돈을 쓰겠느냐. 그래서 부동산은 결국은 시간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게 크다. 그게 포인트를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1차 24명의 상무 이제 가장 높은 사람들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한 서열 200위까지 각 부처 장관들이 다 들어가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9가지가 나왔다라고 했고요. 그중에 소비 진작이 1위. 1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각 부처의 장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14공작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민은행, 재정부, 상무부, 거기에서 정해진 아젠다를 각 부처별로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를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2월까지는 지방 양해가 돌아갑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또 이제 그럼 우리 지방에서는 어떤 걸 고정자산을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아젠다를 설정을 해서 만들 것이냐를 좀 설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31개 성에서 내년도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중앙부처에 올립니다. 역으로 이제 올리네요. 다 내려갔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4단계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3월 양해 때 이제 받아서 총리가 쭉 보고 중간치를 딱 뽑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2025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를 하는데 지금 5%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가능성 높죠. 제시를 하고 이제 뭐 재정 적자율 이야기, 정책 이야기,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방향은 다 그냥 소비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3월에 양회를 할 때 나오는 거가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죠. 지금부터 해서 가서 종합한 게 내년 3월에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기사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교수님 그런데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자신들의 경제성장 전망률은 5%다. 실은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낮죠. 한때 빠오치, 빠오유 6%, 7%가 기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5%입니다. 그런데
중국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IMF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들은 4자를 그리고 있거든요. 4.5%. 교수님 보시기에 내년 어떻게 합니까? 중국은 한다면 하나요? 아니면 암만 해도 이번에는 5%는 안 될 거다. 어느 쪽 맞습니까?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식의 스탠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5%를 해야 되는 매우 간절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왜 5% 일단 왜 해야 되느냐를 먼저 들면, 첫 번째가 일단은 이 취업률은 중국 공산당의 바로미터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의 바로미터입니다. 매년마다 1,200만 명이 쏟아지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리더십에 무너질 수 있다. 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통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하는 1%에 보통 한 250만 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중국 정부가 왜 하냐면 이 14호 규획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중국은 5개년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14년 5개년 이라는 게 2021년도 또 2025년도인데 이게 마지막 연도입니다.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중국 몽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중국 몽이 여러 가지가 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국몽이에요. 그럼 미국을 따라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2035년도까지 어떻게 하냐? 2035년도 왔을 때는 2020년도에 GDP의 2배를 성장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까지 가려면 2035년도까지 매년 4.7을 이뤄야 돼요. 매년. 그러면 4.7을 하려면 앞단에 있는 2025년도 여기는 무조건 5%는 방어는 해줘야지만 뒤에는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5%에 집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핵심은 트럼프 2.0에서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무게와 강도에 따라서 지금 틀려질 수 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 따라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무역 전쟁이 심하게 나타났을 때는 중국 GDP 2%포인트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시나리오를 다 중국은 하고 있고, 그럼 결국 투자로도 맺겠죠. 결국 돈을 풀어서 투자로 해서 옛날에 중국이 콘크리트 경제처럼. 근데 그런 부분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5% 내외가 될 것이냐, 혹은 한 4.7에서 8. 근데 그것도 5% 내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중국 정부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내년 트럼프 2.0 시대부터. 앞서 우리 표를 봤는데 S&P 500이 4.1로 했잖아요. 그러고 놓고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이제 더 강력하게 압박할 때는 앞자리를 3%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그 마지노선 아까 우리 교수님이 5%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3자가 나와버리면은 시진핑의 큰 중국 몽은 일단 한번 깨지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핵심은 심리적으로 중국 소비자가 무너집니다. 가장 소비가 진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안 쓰는 이유는 불안감, 불확실성,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소비를 더 안 쓰게 되고, 그러면 저축률, 지금 중국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위안화가 가계가 한 2경 8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유동성이 안 풀리는 거죠. 좋습니다. 표안을 제가 준비했는데 경제 성장률 추이표를 좀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정체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들 나오고 있고. 자, 4%대 이미 6자를 또 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5%를 맞추지 못하면 시진핑의 중국몽도 흔들리가 있어서 또 그래서 소비 진작을 잡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4.7까지는 중국 정부 내 공산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감내를 하는데 7 밑으로 가면 그는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된다. 리더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흔들렸던 이유, 수출도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부동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부동산이 정말 무너졌고 힘들었고, 또 헝다비 비롯해서 큰 회사들 부도나고, 그러니까 내수도 침체됐다.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있나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입니까? 내수와 함께.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 이번에 이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이게 타이밍 시간적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거래 지표랑 소비자 심리 지수가 거의 같이 그립니다. 동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안 올라오면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그러겠죠. 있고, 그런 부분들이고, 지난 9월 말에 지금 중국 정부가 부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일선 도시 위주로는 약간 어느 정도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3, 4선 도시죠. 제가 이제 한 열흘 전에 이제 중국 베이징, 상하이를 갔을 때 봤을 때도 일선 도시는 이제 가격을 안 떨어지게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고 제가 아까 중앙정치국 회의 첫 번째 서열 24일까지 했을 때 그 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증시나 부동산 부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증시를 안정시켜라는 의미는 더 떨어지지 못하게끔 막아라라는 의미가 있는 최소한. 거예요. 네, 최소한 막아. 근데 첫 번째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부터 해야 된다. 증시가 올라야지만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돈을 쓴다. 자, 많이 회복은 됐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아직까지 중국 부동산의 회복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증시 부양 쪽으로 좀 가는 그런 것들 통한 뭐 내수 부동산 시장까지 불씨를 지피려는 이제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소비 진작을 1순위로 내건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정책도 나오는 게 재정 적자를 쓰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우리도 또 내수 또 바치겠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정 적자 부분들에서 요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정치국 회의, 그다음 두 번째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새로 등장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정 적자 부분에서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요? 중국어는요. 중국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더욱이란 말은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 인프라든지 민생 투자보다는 좀 더 부동산 부양을 위한 재정 부양 강도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욱이란 표현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 비율도 지금 4%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국 GDP 대비했을 때 한 5조 5천억 위안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은 한 1,083조 정도 됩니다. 1,000조. 네, 1,083조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 적자를 높인다는 것은 한 우리 1조 한 4천억 정도 위안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78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뭐 부양의 개방 폭을 더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소비 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지금 소비가 조금 올라오는 의미는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게 1,500억 위안인데 그 규모를 3천억 위안으로 넓히고 예전에는 뭐 자동차나 가전에 했던 것을 이제는 뭐 스마트폰, 가구 더 분야를 더 넓혀서 소비를 더 하겠다라는 새 것으로 바꿔라. 예, 환신, 이구환신도 하고 있고. 자,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소비 진작의 꼭대기에 있고요. 각 부처들이 여기에 따른 실행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정부는 재정 적자로 적극 재정인데 더욱 적극 재정. 중앙은행은요. 통화 정책을 긴축해서 완화로 바꾸겠다. 참 이것도 의미가 많아서 많은 논평도 나오고 기사도 쏟아졌는데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이런 세계와는 다르게 오히려 긴축으로 갔다가 이제 완화로 간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죠.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긴축은 아니고요. 이게 중국이 안정적이란 스탠스에서 적정 완화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통화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이렇게 한 5가지 단계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을 한다. 그다음에 좀 적정 긴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안정적 중립 상태 있고 그다음에 적정 완화가 있고 그러니까 적정 완화 다음에 완화가 있죠. 이건 이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적정 완화. 앞에 적정이 붙느냐 완화는 또 다른 겁니다. 아주 단어 하나로 그러네요.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중국 경기 침체가 되니까 침체될 때는 뭐라고 완화 정책인데 두 가지가 있다. 적정 완화가 있고 완화가 있다. 그때 중국이 경기 침체될 때 적정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 9, 10년도까지 적정 완화를 하다가 2011년도에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4년이 쭉 흘렀는데 스탠스가 안 바뀌었습니다. 14년 만에 요번에 적정 완화를 간다라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큰 거죠. 긴축은 또 아니었네요. 긴축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정 완화로 간다라는 것은 경기 하방 압력이 심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더 풀겠다 그 말이고 결국은 정책 금리, 그다음에 기준 금리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뭐 5년물 LPR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더 인하하겠다. 그래서 이미 뭐 시장에서는 뭐 지금 5년물 LPR 같은 경우도 뭐 한 40에서 60bp 정도를 지금 이미 뭐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선, 2선 도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거래 회복들이 더 지금에서 내년
뭐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좋습니다. 완화. 지금 근데 완전한 완화는 아니고 완만한 완화. 네, 적정 완화. 적정 완화. 우리 언론들은 또 이걸 완만한 완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겁니다. 이와 함께요, 교수님. 이것도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는 관세를 폭탄을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선제적으로 위안화를 아예 낮춰놓겠다. 위안화 약세 정책. 이게 가능한지도 좀 의문이고요. 이걸 쓰는 게 맞나요? 이걸 쓰려고 하는 게 의도도 맞나요? 이게 쓰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클 텐데. 예, 부작용, 돈도 빠져나가고요. 예. 예, 이게 하면 또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율 조작국 그렇죠. 또 들어갈 거고. 그러면 뭐 트럼프가 그래? 그럼 보복 관세를 또 올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수가 맞는데 그냥 카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럼 2차 한율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좋은 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패는 있다라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일단 뭐 때리고 재정 지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일단은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하는 것은 1월 20일 날 트럼프 2.0 되고 나서 바로 시진핑한테 요구를 할 겁니다. 야, 내가 있을 때 다 안 샀던 거. 그러니까 2020년도에 무역 1차 무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2년간에 2천억 불을 사기로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래서 대두 원유를 미국산을 사주기로 했는데 한 60%밖에 안 샀거든요. 이제 내가 돌아왔어. 나머지 거 일단 사고 그 다음 거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구서가 어떻게 날라올지를 지금 일단 첫 번째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미 이제 그 나머지 30% 정도 못 산 거에 대해서 안 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맞추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어쨌든 이 청구서는 그런데 올 가능성이 위안화 평가절하는 어때요? 실현 가능성은 저는 한 60% 보는데요.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이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수출로 이걸 내가 경제 성장 부양하겠다는 목적이면 위안화를 절상하는데 그겁니다. 바로 소비 진작이잖아요. 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는 지금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점점 낮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국이 수출 안 되면 중국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큰 것은 내수 소비가 가장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환율 이슈를 위안화 절상하는 것에 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이것도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앞으로 나올 경기 부양책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언급된 거 솔직히 말하면 다 봤던 거고요. 수년간 해왔는데 잘 안 됐잖아요. 더 끝판왕의 경기 부양책은 없을까? 우리 교수님께서 뭐가 좀 기다린다고? 일단은 첫 번째가 뭐 전략 물자 무기화 아까 말씀 그런 것들도 시나리오별로 일단은 계속 그러니까 하나씩 던질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질 텐데 지금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코인 가격도 보셨지만 이 코인 가격의 중국 정책의 스탠스에 따라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 반코인 쪽으로 어떤 식으로 흔드느냐 이런 것도 중국 정부가 하나의 안으로서는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아까 전략 광범물자, 뭐 코인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장 핵심 부분에서는 지금 뭐 일단 여러 이제 우방국들을 더 해서 힘을 키우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자국 우선주의 함으로써 거기에서 흩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우리가 말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국가들하고의 이런 관계, 이런 설정을 더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큰 게 국채 매도도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진짜 보복적으로 가셨는데 먼저 추가 뭐 경기 부양 가고 보복 갈까요? 네. 그럼 추가 경기 부양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저기 표에는. 지금 보시는 지금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정 적자율도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또 하나 나온 키워드가 뭐냐면 이 기존 관례를 깨는 역주기 조절. 좀 어렵죠, 오늘 말. 역주기 조절이라는 말도 중국식 경제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가 침체됐을 때 감세하고 양적 완화하고 재정 통화를 한다는 게
역주기 조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그건 계속 썼던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또 하나 더 붙었어요. 뭐라고요? 기존 관례를 깨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나왔던 것처럼 지금 지방특별차라든지 초창기 특별국채 이런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년도에 돈 많이 풀린다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벌써 내년도 특별국채만 해도 지금 우리 돈으로 한 890조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초창기 초장기 이 국채 부분도 이미 지난 11월 달에 한 10조 위안을 5년 동안 푼다고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예상을 깰 정도로 네. 기존 관례를 깨는 이 수수기가 붙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해야 될 땐 기존에 없었던 이런 수식어 키워드를 매우 유심 있게 보시는 것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해줬던 이제 중국의 반격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트럼프 2.0이니까 네. 일기와는 다르게 중국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럼 미국이 트럼프가 쳤을 때 뭘로 반격할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잠깐 또 언급해 주셨지만 오히려 코인 시장의 반코인 정책으로 뭐 트럼프의 코인 정책을 무너뜨린다라든가 아니면 뭐 히토류로 보복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진짜 어떻게 맞설까요? 미국에. 지금 일단은 시나리오는 뭐 이미 다 있다. 그래서 앞에 잠시 영상에 네. 나왔다시피 중국 3차 미국이 중국 그 반도체 제재를 했을 때 바로 다음 날. 네. 바로 다음 날. 바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갈륨이나 게르만을 보셨지만 사실 포함되지 않는 또 중요한 한 10가지의 광물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토리는 아직 극한은 쓰지도 않고 계속 나왔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지금 미국 국채 매도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영향이 크거든요. 미국 재무부 자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7,72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반코인 부분들도 이거는 이제 정말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의 강도에 따라서 하나씩 던지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보면서 하나씩 풀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영향이 제일 큰 거죠. 그렇습니다. 자원의 무기화를 비롯해서 연대를 형성한다 하고 이런 음모론 책에 많이 나오고 있는 미 국채를 진짜 팔아가지고 정면 승부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하는 거 봐서 중국도 맞대응을 한다.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우린 또 미국과 경제 공동체를 또 가지만 투자나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중국을 또 같이 본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위안화랑 원화를 같이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대응하기가 이렇게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 아까 위안화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로 동조되는 게 크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트럼프 2.0의 미중 관계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것과 기업이 해야 될 것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부는 일단은 우리가 등거리 외교라든지 실리 외교 이런 전략적 균형 외교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원화 전략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지금 베이징 자동차에 가지고 한 1조 5,600억 정도 해서 처음 전기차 생산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현대차 다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투자를 더 한다고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독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용, 중국 시장용을 이원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를 보더라도 한 3가지 이유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을 빼놓고는 글로벌 메이커로 성장한 한계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이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수소차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한중간의 수소차 부분에서의 성장이 커지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원화 전략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접근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탈중국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많이 보낼 겁니다. 그럼 그런 분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또 활용하는 이런 또 지혜, 해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용, 중국용 이원화 대응 정책까지도 함께 제언해 주셨습니다. 자,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